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2025년 10월 15일자 주요 경제 뉴스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지금 한국 경제와 기업, 그리고 바로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변화들, 이걸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중 갈등부터 AI 혁신, 또 막 요동치는 자산 시장까지 이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 환경 속에서 진짜 중요한 통찰을 뽑아내는 게 저희 목표고요. 단순 요약을 넘어서 이 정보들이 당신의 의사결정에 어떤 실마리를 줄 수 있을지 거기에 좀 집중해보죠. 바로 시작할까요? 좋습니다. 오늘 자료들 보면 정말 한국 경제가 딱 마주한 도전 또 기회, 이게 동시에 보이는 것 같아요. 거대한 외부 파도 속에서 뭐랄까, 기업과 개인 모두 항로를 잘 잡아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죠. 네, 특히 첫 소식부터 좀 무게감이 느껴지네요. 맞아요. 바로 그 중국 소식인데요. 중국 정부가 미국 무역법 조사에 협력한 한국 기업 5곳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오션 같은 큰 기업도 포함됐는데 네. 이들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어요. 당장은 피해가 크지 않다,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이게 시작일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네요. 이건 단순 제재라기보다는 명백한 경고 메시지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아, 경고다. 네, 앞으로 미중 사이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이걸 보고 중국이 추가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압박인 거죠. 압박이군요. 특히 조선, 반도체처럼 중국이랑 좀 엮여 있거나 경쟁하는 산업들 있잖아요. 여긴 공급망 재점검하고 다변화하는 게 이제 뭐랄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거죠. 필수가 됐다. 네. 이게 그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 산업 생태계 전체의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 이 점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외부 압박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3분기의 실적이 엄청 좋았어요. 네, 그렇죠. 매출 86조 원에 영업이익이 12조 원을 넘었다니 와, 정말 대단하죠. 네, 상장하죠. 특히 반도체, 그러니까 DS 부문 기여가 7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AI 덕분에 고성능 메모리뿐만 아니라 그 범용 제품까지 수요가 늘었다. 이 분석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한 신호예요. AI가 이제 특정 고가 시장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체 메모리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런 거죠. 아, 전체 시장에. 그리고 그 PSU 제도 도입 언급하셨는데 네, 전 직원 대상 성과 연동 주식 보상 PSU요. 그렇죠. 이것도 그냥 직원들 동기부여 이걸 넘어서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하고 직원 이해관계를 딱 일치시키려는 그런 전략이죠.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식 보상 체계가 한국 대기업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온다. 그런 의미도 있겠네요. 네, 인재경제 환경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다만 이게 주가 변동성이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주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주가 관리 능력이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사주 확보 같은 것도 필요할 거고요. PSU 같은 내부 혁신도 중요하지만 아까 그 삼성전자 실적에서도 확인된 AI 트렌드, 이건 외부 기업들한테도 큰 기회 같아요. 그렇죠. 마침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 CEO가 방안에서 국내 기업들이랑 AI 협력 논의하고 심지어 서울 성수동에 팝업 스토어까지 열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소프트웨어, 데이터 기업에게는 기술력만큼이나 우리는 이런 회사다 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알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브랜딩. 그렇죠. 국내 기업하고 파트너십 맺는 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영리한 전략이고요. 팝업 스토어는 B2B 기업도 대중적인 인지도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런 체험형 마케팅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어쩌면 당신의 비즈니스에도 적용해 볼 만한 아이디어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기술과 기업 전략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자산 시장 상황도 심상치 않아요. 금값이 연중 최고치를 찍었어요. 네, 급등했죠. 1g당 가격이 하루 만에 거의 5%까지 올랐더라고요. 근데 한국거래소 KRX 금시장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15% 이상 비싸다.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근데 이 15% 넘는 프리미엄은 이건 좀 주의해야 할 신호예요. 주의해야 한다. 네. 단순히 안전자산 선호, 이걸 넘어서 국내 시장의 어떤 유동성 문제라던가 특정 투자 심리가 좀 과열됐을 가능성, 이걸 시사하거든요. 이런 높은 프리미엄은 그 자체로 투자 위험이 될 수 있으니까요.
국제 시세나 환율 같은 다른 요인들을 반드시 같이 봐야 합니다. 남들 산다고 막 따라가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신중해야겠군요. 자선시장 얘기 나온 김에 부동산 시장도 한번 짚어봐야겠어요. 대통령이 직접 소득 대비 집값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러면서 일본의 버블 붕괴 사례까지 언급했어요. 네, 그 발언이 있었죠. 이거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 같은데요. 규제 강화 신호로 봐야 할까요? 소득 대비 집값, 즉 PIR 지표가 시장 건전성을 보는 중요한 잣대인데 이게 최고 수준이라는 점, 그리고 일본 사례까지 딱 언급한 건 분명 시장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예요. 경고군요, 이것도. 네, 부동산 시장은 특히 금리 변화나 정부 정책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앞으로 DSR 규제 강화라든지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투자자뿐 아니라 관련 사업을 하시거나 자금 계획 세우는 모든 분들이 진짜 주목해야 할 변화의 시그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정말 한국 경제는 지정학적 긴장, 기술 패권 경쟁, 또 자산시장 변동성이라는 여러 파고를 그냥 동시에 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힐수록 결국은 위험을 분산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특정 시장이나 기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사업이나 투자를 다각화하고 또 변화의 흐름 속에서 AI나 배터리 같은 핵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다각화와 핵심 기술. 네, 결국은 위기 관리 능력하고 미래를 읽는 통찰력. 이게 핵심 경쟁력이 되는 시대예요.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서로 막 영향을 주고받는 요인들 속에서 길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이 다양한 변화의 지점들 중에서요. 지금 당심의 위치에서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대응을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이네요. 다음 분석에서 더 깊은 통찰로 찾아뵐게요.